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사과가 고독성 농약을 불법 살포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꿀벌을 싸그리 죽이는 전라북도 장수의 언제나 빈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눈이 좀 왔습니다. 뭐 예전에 비하면 별거 아니죠. 많은 양의 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허리까지 눈이 쌓이던 곳이거든요. 이곳이 예전에는 토끼하고 발 맞추면 산다라고 얘기를 했던 곳이 이 장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장수의 고속도로가 두 개가 벌써 들어섰습니다. 대전 통영간과 장수 익산간 고속도로. 그만큼 발전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발전을 해서 좋을 건 그다지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봄벌 너무 일찍 깨우지 마시라고. 좀 있으면 알 거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전에 자신이 없다면 초보라면 입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러분이 잘못을 해도 입춘이라는 이 시기가 지나면 땅이 벌을 살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봄벌을 잘못 깨워서 실수를 하게 되면 땅이 벌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보시면 어제 눈이 내렸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벌들이 나와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냥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벌들이 눈에 발을 딱 닿자마자 열을 뺏겨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쭉 지금 전부 벌들의 사체입니다. 이렇게 벌이 떨어진 자리는 보시면 이렇게 눈이 녹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벌은 열성입니다. 열성.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렇게 눈에 발이 닿게 되면 한순간에 얼어서 죽습니다. 열을 싹 뺏긴다는 거죠. 제 봉장은 봄벌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많은 양이 죽어 있죠. 제 봉장에는 아직 벌을 깨우지 않았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입춘이 돼야만 저는 봄벌을 깨웁니다. 단지 제가 한 일은 어제 벌통 입구에 눈만 치워줬을 뿐입니다. 눈만 치워줬는데 요놈들은 오늘 낮에 잠깐 햇빛이 좋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기어 나왔다가 생명을 다한 거죠. 모든 벌통 앞에 보면 많은 양은 아닌데 조금씩 벌이 나와서 얼어 죽었다는 거죠. 금방 보신 데가 장수 농약사과가 개박살을 냈는데도 살아있는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줄은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해 주신 벌인데 보시면 이렇게 벌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통마다 기어 나온 벌들이 눈에 발을 댄과 동시에 이렇게 얼어 죽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봄벌을 안 깨우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벌들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놈들이 눈에 발을 닿는 순간 이놈들을 집어서 벌통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살아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간이 땅바닥에 떨어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들은 살아날 확률이 없습니다. 여기가 다섯 번째 줄. 이것도 우리 벌쟁이님들이 지원해준 벌통입니다. 여기도 여지없이 이렇게 보시면 벌이 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좀 자국이 있죠. 벌들이 움직인 자국입니다. 이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자리죠. 이런 자리가 벌들이 발버둥을 친 자리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나 얘네들은 한순간에 열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죠. 날지를 못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 위에 자국이 생긴 건 벌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리고 춥기 때문에 과도하게 열을 내는 거죠. 스스로 열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파입니다. 눈이 녹았다 이 얘기죠. 하지만 이 추위에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벌통 주변이 굉장히 많은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벌들이 만들어 놓은 자국입니다. 이렇게 다량으로 떨어져 있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벌들이 결국은 날지 못하고 죽어 떨어진 겁니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벌이 몸부림을 쳤던 자리입니다. 이래서 자신이 없는 우리 초보 벌쟁이님들께 봄벌은 입춘이 지나서 깨우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올해는 좀 다르죠. 남쪽 같은 경우도 올해는 좀 다를 겁니다. 평소 때와 다르게 부산, 광주, 서해안 쪽, 왜냐면 이 한파가 중국을 거쳐서 내려옵니다. 중국을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서해안 쪽이 올해 같은 경우 봄벌을 깨웠을 때 피해를 좀 많이 볼 겁니다. 남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게 단 1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6년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벌을 키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땅이, 하늘이 허락치 않으면 내 벌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남들이 봄벌 깨웠다고 함부로 벌을 깨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지금 사람들이 봄벌을 깨우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이해를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날씨 예보라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날씨 예보를 봐서라도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이러한 절차를 좀 거치셔야 되는데, 단순히 옆 사람이 봄벌을 깨웠다고 해서 따라 깨우면 지금 채봉장에는 죽어 있는 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벌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벌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본보를 제가 만약에 깨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엄청난 양의 벌이 나와서 죽어 있을 겁니다. 기후 변화라는 게 우리가 보는 일기예보만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선조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천간 하늘과 땅 지지의 운을 보고 이걸 예측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일기예보라도 여러분이 좀 보시고 생각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겁니다. 제가 가끔 영상에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수 함부로 파지 마십시오라고. 지하수 함부로 파는 거 아닙니다. 그 지하수를 파게 되면 그 일대의 물이 마르게 되어 있고, 그 일대의 물이 마르게 되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자기 농작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또 지하수를 파게 됩니다. 그러나 옆집에서 지하수를 소형 관정을 파게 되면 그 옆집은 너보다 내가 물이 더 잘 나와야 되니까 중형 관정을 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또 옆집은 대형 관정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땅 속에 있는 물을 한 사람 한 사람 꺼낼 때마다 이 땅의 물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곡물이라고 해야겠죠? 곡물, 이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밀가루 100% 수입입니다. 미국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먹는 밀가루,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기 종류, 그다음에 과일 종류, 미국 쪽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쪽에 곡물을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우리나라의 배추값이 겁나게 비싸지니까 농민들은 처음 간만에 배추값이 올랐다, 돈을 좀 벌겠다 했더니 어떤 놈의 새끼가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을 해버렸죠. 그래서 농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만의 생산으로 가지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가 되고, 결국 미국, 중국이 한 몫을 하게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판이 다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뿐만인가요? 아니죠. 지각 변동, 기후, 날씨,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기후, 날씨가 바뀌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가 번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땅이 뒤집어졌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파괴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국은 안 그런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던 곡물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졌죠. 즉 예전에는 우리나라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전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생활하는데 필수 용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는 그 가격을 맞출 수 없고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나무젓가락 하나 만들어내면 100원에 판매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면 50원에 우리가 사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격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한 해만 보더라도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에다 현재는 폭설까지 그리고 코로나까지. 그래서 중국의 위험이 닥친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그 안일한 사람들의 생각, 우리에게 자유를 뺏지 말라 라고 헛소리 하면서 모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모임 해나가고. 이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를 전혀 하지 않는 미국이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죽어나가는 곳이 바로 미국이 됐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네들의 잘못된 자유 그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죠? 공무원이 유명하죠. 지네들이 뭐나 되는 것처럼 헛소리 삑삑하고 공무원, 교인들 이런 것들이 현재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개박살난 일본과 아마 나란히 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을 했다, 완치를 했다 해도 그 후유증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정세를 말씀을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소하게 여러분은 벌을 키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전 세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놈의 장수 농약 사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떼놈 중에 하나가 장수 농약 사과인들입니다. 이들은 꿀벌이 죽어나가는 걸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TV 매체에서 미국에서 뭐라고 하죠? 광고로 내비친 영상에서 꿀벌이 있는 상태에 그 다음에 꿀벌이 없는 상태를 광고로 제작해서 내놓은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꿀벌이 있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꿀벌이 없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얼마나 되는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과입니다. 사과. 꿀벌이 없어지면 사과는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장수 농약 사과는 고독성 농약,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 살포. 더군다나 사과에 착색제까지 입히는, 정말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하는 모든 농약을 총동원해서 사과를 만들어내는입니다. 이 동네는 사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로 만들어내나요? 농약으로서 사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비싼 돈을 주고 지금 사 드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여러분이 괜찮은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나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도 듣도 못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노인이 밥을 지저분하게 먹고 밥티를 흘리면서 먹는 자기 손자에게, 야 이놈아, 이 할애비는 전쟁통에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배고픔을 채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손자 할아버지,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쓰레기통을 뒤져?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십니까?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역사를 얘기한 거고, 이 손자는 자기한테 없는
즉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의 역사는 내 머릿속에 없는 역사라는 거죠. 쌀이 없으면 당연히 라면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시고요. 그래서 봄벌 깨우는 것도 제가 입춘이 지나서 깨우십시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021년에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 돈 벌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투자 비용을 많이 일찌감치 12월 중순부터 봄벌을 깨워서 일찌감치 다량의 돈을 갖다 쑤셔 박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해서 여러분이 2021년도에 꿀을 다량으로 샀다 할지라도 그 꿀이 소매가 안 되면, 즉 유통이 안 되면 여러분의 손에는 현찰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끼시고 될 수 있으면 안전한 때 봄벌을 깨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코로나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공간 속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그만큼 떨어집니다. 즉 돈을 아껴야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오를 겁니다. 중국이 곡창지대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 미국은 곡창지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입할 곡식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중국이 난리가 나서 그만큼 농토를 잃은 것처럼 미국 또한 그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비싼 물가에 농수산물을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비싼 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살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썼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무엇을 하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봄벌을 깨우신 분들은 반드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벌, 소문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장수 농약 사과가 고독성 농약 사과고 불법 농약을 살포하는 최악의 사과라는 것 인지하시고 많은 이에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